오늘 그 전통 금융 출신이 바라보는 크립토 시장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싸게 잘 사고 뭐 어떻게 잘 팔 건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예. 과거 반감기들을 보면은 1년 정도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감을 잡을 수 있다. 남아있는 그 내년 4월까지 반감기 사이에는 지난 고점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보일 것 같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MVRV라는 이 MVRV가 1이다라고 하면 주식 PBR이 1인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고 1보다 낮으면 이제 좀 저평가인 거죠. 그러면 현재 MVRV가 비트코인 MVRV가 얼마냐?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의 인싸분들을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싸의 오유리입니다. 오늘은 전통 금융기관에서 한 10년 이상 트레이딩,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했던 분이 바라보는 크립토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업라이즈의 윤수목 최고 투자 책임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라이즈라는 회사의 CIO 역할을 하고 있고요. 수목튜브라고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같은 유튜버로서 반갑네요. 합방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예. 거기 구독자 많아요? 보니까는 저보다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몇 명이신데요? 8,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래요? 우선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 전통 금융기관에서 10년 정도 이상 있으셨다고 네. 하셔요. 뭐 은행에서 사실 커리어를 처음 시작해서 이자율 트레이딩, 채권 트레이딩을 좀 오래 했고 뭐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프랍 트레이딩을 했었고 한 10몇 년 했네요. 그럼 여기 블록체인 씬으로 들어오신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만 5년 아직 안 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완전 초기에 오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예, 그래도 뭐 스물다물 좀 주식에서 크립토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전통금융시장에서 뭐 주식, 채권, 뭐 외환시장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 금융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크립토가 매우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 같아서 전통 금융 출신이 바라보는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크립토로 어떻게 돈을 벌 건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무슨 코인 사라 이런 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본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어떤 투자 대상을 수익을 얻겠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수익 원천은 두 가지거든요. 흔히 말하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해서 자본 이득.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이제 자본 이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드가 있어요. 이자. 예, 이자 같은 거죠. 예. 엄밀히 얘기해서는 캐리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심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크립토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어쨌든 캐피탈이랑 일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캐피탈 게인?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어떻게 싸게 잘 사고 뭐 어떻게 잘 팔 건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크립토 또한 매크로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크립토 시장 내부의 이슈들 이걸 또 그 다음으로 좀 작은 단계를 고려해야 되고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는 지불 목적으로 쓰는 게 있고 또 뭐 레이어 1 같은 그런 플랫폼, 뭐 레이어 2 그 외에 또 다른 목적으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중에서도 또 개별 코인들, 예, 그 각각의 코인들은 가지고 있는 토큰 이코노믹스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분석해야 될 것들은 많죠. 근데 오늘은 매크로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요즘에 매크로 다 전문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유튜버지만 요즘 유튜브를 틀면 다 매크로 뭐 다 얘기하고 기준금리, 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새벽에 라이브로 그 미국 기준금리 결정하고 하는 거를 라이브로 중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몇백 명이 동시에 시청하고 계시고 한국 새벽 시간에 매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매크로 뭐 기준금리라든지 뭐 물가라든지 고용지표 같은 것들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 크립토 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관한 것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라든지 크립토 내에서 또 나뉘는 그런 것들까지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크립토 산업 내부의 이제 주요 이슈를 그러면 어떻게 볼 건가? 요거는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지표를 좀 보면
지금 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인가 낮은 상태인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예,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도미넌스가 뭐 지금도 한 48% 정도 되고 있어요. 사실 나머지 52%도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망할 수 있다면 사실상 마켓 전체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반감기라는 게 4년에 한 번 정도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예상되는 시점이 이제 24년도 4월 정도입니다. 산업을 보면 시즈널리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이 시즈널리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촬영 일자가 23년도 5월 12일이잖아요. 지난 반감기에서 오늘 날짜까지 딱 계산해 보면 한 75% 좀 넘게 진행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 반감기들을 보면은 1년 정도 동안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감을 잡을 수 있다.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비트코인의 차트인데 로그 스케일로 바꾼 차트이고 아래에 보면 하빙 1, 2, 3, 4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75% 정도 제가 빗금을 쳐놨는데 75.8% 정도 진행됐을 때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다. 딱 보면 고점은 이미 75.8% 전에 발생했어. 그죠? 이미 한 1, 2년 차에 요번 반감기의 고점은 이미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점이 한 8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까지 못 갈 거다. 예, 그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 남아있는 기간들 지금 하얀 부분 중간에 있는 부분 첫 번째 하빙 1에서 2 사이에 이제 있는 흰 부분은 조금 올랐죠. 그죠? 요 하빙 2와 3 사이에 있는 부분은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예. 네. 그런 거 보면 남아있는 그 내년 4월까지 반감기 사이에는 지난 고점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보일 것 같다. 시즈널리티를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요소들이 다 특별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그래프 보면은 오히려 반감기 딱 도래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엄청 오르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반감기가 24년도 4월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엄청 그 오르네. 이후에 한 1년 사이에 많이 오를 거예요. 보면은 하빙 1부터 한 1년 정도, 하빙 2부터 1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그죠? 하빙 3도 그렇네. 예, 그때 많이 오르죠. 아마 24년도 하반기, 25년도 초까지 정도는 새로운 고점 레벨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설레고 있는데요 지금. 아, 설레요? 저는 설레고 있는데 무슨? 밝으시네요. 아니 왜냐면 올라갈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MVRV라는 주기영 대표님 그렇죠. 한번 MVRV 출연하셨더라고요. 하면 또 주기영 그 대표님이 온체인 데이터의 완전 또 강자 아닙니까? 그 MVRV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켓 밸류 투 리얼라이즈드 밸류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총액 나누기 실현시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은 주식의 PBR과 굉장히 좀 유사한 개념이 돼요. 이 MVRV가 1이다라고 하면 주식 PBR이 1인 것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고 1보다 낮으면 이제 좀 저평가인 거죠. 검은 색깔로 표시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파란 색깔이 이 비트코인의 MVRV입니다. 11년도부터 보면 8 정도까지도 숫자가 올라갔었어요. 이제는 8 같은 높은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고평가되고 많이 저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상대가치 서로 비율을 나눈 거기 때문에 고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작년 하반기 때 한 0.7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좀 매수할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좀 매수하셨습니까? 네. 스몰튜브로 보셨으면 그때 제가 분할 매수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MVRV라는 지표는 시장에 저는 효율화되고 있는 하나의 또 증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VRV가 1보다 낮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지난 고점 우리가 21년도에 최근에 가장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이 MVRV가 한 4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까만색 선이 난리 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1보다 낮을 때는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고 한 3에서 한 4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팔아야겠다. 조금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현재 MVRV가 비트코인 MVRV가 얼마냐? 1.4 정도 돼요. 1.4. 예. 그럼 1.4 정도라고 하면 제 생각에 우리가 흔히 몸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릎과 골반 사이 허벅지쯤. 예. 사기에는 아주 뭐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고까지는 못 하더라도 무릎 정도면 괜찮죠. 지금도 무릎보다 좀 위에. 예. 제 무릎 길어가지고. 제가 못 봤습니다. 5, 6월 사이에 조금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좀 괜찮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진정한 무릎으로 좀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서 잘 팔 건가라는 고민은 반감기와 이 비트코인 MVRB 두 가지를 좀 감안을 해서 마켓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어떻겠냐,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아까 일드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캐리인데, 복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복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자에 이자를 받고 이자에 이자를 받고 하는 이걸 이제 복리라고 하거든요. 이 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이자가 있나? 없죠. 이자가 있어요. 있어요? 코인마다 사실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이더리움일 것 같아요. 예시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이 지금 한 4%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이 밸리데이터가 받는 보상은 사실상 특정 통화의 기준금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캐피탈이랑 일드 얘기하셨는데 그 매크로는 아예 체크 안 하세요? 중요하게 볼 것들은 몇 개가 안 돼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 결정, 물가와 고용. 감히 말씀드리자면 매크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마라. 큰 시장의 변화 정도에 대한 것만 포착을 하면 되거든요.